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보세요. 45.4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2019년 7월 16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결정적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다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오늘의 퀴즈였던 45.4가 바로 이 비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에는 아직도 괴롭힘이 존재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 역시 45.4%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 73.3%에 비하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은 차별과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해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눈에 띄는 조항이 신설되었죠.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운영되는 직장에서는요. 모두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전문을 좀 살펴보자면 사용자 혹은 고용주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법은요, 크게 3가지 기준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행위자가 누구이냐, 바로 이거예요. 과연 행위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에 나온 바와 같이 사용자, 고용주 등과 같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관계 등에서 우위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어떤 행위였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했는가의 그 여부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 기준은요, 이런 행위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느냐인데요. 이때 이 부정적 영향은 대상자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왕따, 은따, 혹은 자리 이동, 업무 배제 등처럼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저 얼마 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회사 내 비리를 목격하고요, 내부 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회사 내에서는요, 고자질쟁이, 배신자로 낙인이 딱 찍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놀랍게도 업무 책상을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딱 배치를 시켜서 벽을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199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나가는 모든 무수한 시선을 느끼면서 업무 시간에 벌을 서는 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전형적인 근무 환경 악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라는 지점인데요. 이 문구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개정된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참지 말고 소리 내어서 말하고 또한 상처를 치료받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상기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될 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항이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규칙 이면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주 자주 발생하죠. 왜냐고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아니, 법적으로 해결이 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 현상임을 인식하고 소통적 방법을 실천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상당한 의도성과 지속성이 반복된다면 이미 원만한 소통 차원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고 주체는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가능합니다. 즉,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동료가 당하는 피해가 어쩌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피해 당사자라면 직속 상관에게 신고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상사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총무팀, 인사팀처럼 괴롭힘에 대한 이슈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요, 취업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취업 규칙이 무엇이냐? 회사에서는요, 의무적으로 취업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괴롭힘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징계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회사 내 취업 규칙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요, 고용노동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회사의 고용주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무조건 신고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 내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로 인한 소통의 왜곡에서 그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가는 것,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 더 윤리적이고 약속 가능한 사회로 진화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